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공은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네. 중국이 아마 장중에는 아닐 것 같고 아마 똑같이 어제 생각한다면 오늘 오후 한 뭐 4시에서 6시 사이에 나오게 될 텐데 네.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125를 했으니까 중국도 지금 물린다. 84거든요. 네. 125로 간다. 근데 또 한 측에서는 이게 실은 의미가 있느냐.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묘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요. 네. 특유의 방법이기도 한데 네. 실컷 때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는 125가 일단 끝이야. 아. 공은 중국 너네에게로 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온갖 다 해놓고 이제 앞으로 최종 결말은 중국한테 있는 것처럼. 중국을 봐야겠네요. 네.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게다가 그리고 뭐 시진핑은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공을 완전히 넘겨버렸기 때문에 오늘 과연 중국의 선택은 똑같이 125로 갈지 네. 아니면 84에서 그냥 오늘 묵묵부답할지 약간 소수설이긴 한데 네. 150으로 오히려 아예 때릴지 더? 이따가 한 오후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생필품의 거의 한 60% 이상, 70%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25%면 웬만한 미국인들이 접하게 되는 생필품 가격은 2배 이상이 오르게 되잖아요.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월마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미리 알았으니까 사재기를 좀 해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고 때문에 가격은 크게 요동치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러나 이 재고 소진 시점이 한 6월 초쯤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네. 6월 초까지 이런 국면이 이어진다면 미국인들은 특히 이 서민들이 겪게 되는 물가 상승폭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럼 결국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 될 것이고 네. 시진핑은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하는 말이 시간은 나의 편이다. 아.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1시 발효된 미국의 상호 관세가 13시간 만에 유예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협상 의지를 밝힌 75개국 이상은 미국에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25%로 예고됐던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는 유예돼 기본 관세 10%만 부과되고 자동차나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 자금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무역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ach one of these solutions is going to be bespoke. It is going to take some time, and President Trump wants to be personally involved. So that's why we're getting the 90-day pause. 하지만 미국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중국에 대해선 관세율을 기존의 104%에서 21%포인트 오른 12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협상 여지는 열어놓으면서도 미국 일부 상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확산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형우입니다. 미국이 104%였던 대중국 관세를 밤새 다시 125%로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하면서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만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이 관세 폭탄을 얻어맞은 중국 역시 단호한 반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준 특파원. 중국 분위기는 중국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네, 중국의 분위기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런 감정을 공개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세를 54%에서 104%로 올리겠다고 한 그제 관세 인상 조치를 미국의 공갈이라고까지 표현한 게 단적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미국 여행에 대한 자제령까지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와 미국 내 안보 상황 등을 감안하면 미국 여행이 위험할 수 있다며 방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한 건데요. 미국 내 유학생들에겐 미국 오하이오주에 대한 안전위험 평가를 철저히 하고 예방의식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2025년 1호 유학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인들의 반미 감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만나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세계 경제가 나빠져도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고 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다 같은 험악한 말까지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조치에 늘 보복을 해왔으니 이번에도 보복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끝까지 맞서겠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번에도 보복 조치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늘 똑같은 규모로 맞불 조치를 내놨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대중국 상호 관세를 34% 올리자 똑같이 34% 올리며 맞불을 놨고 그제 미국이 50%를 추가로 올리자 중국도 어젯밤 다시 대미 관세를 50%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더 올린 시점이 오늘 새벽이어서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번 무역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연일 떨어뜨리면서 자국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고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내수 경기 부양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당장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경제적 혼란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엔 새벽만 되면 밤사이에 미국에서 큰 뉴스들이 팡팡 터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서로 보복 관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은 104%, 그랬더니 중국이 84%, 이랬더니 어젯밤에는 125%까지 말했어요. 뭐 하나 받고 하나 더 추가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니죠. 매 시간마다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리하기도 따라잡기도 상당히 벅찬데요. 네.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네. 맞보복할 경우에 대응할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 더 응징하겠다라고 응징. 이야기를 네, 했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중국은 맞보복을 시작을 했고 음. 거기에 대한 응징이 계속되면서 네. 일단 어제까지가 84%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시장이 장 끝난 한 5시, 6시경에 중국에서 똑같이 84%로 맞보복까지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밤이 온 겁니다. 아. 밤이 왔고 그 다음부터 먼저 나온 것은 중국은 그 다음이었고 네. 생각해 보니까 당장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상호 관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10%는 이미 발효가 됐으니까 두고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는 네. 석 달, 90일간을 유예한다. 그러나 중국은 예외다. 중국은 왜냐? 예외다. 우리한테 보복했으니까. 예, 보복했으니까. 네. 그래서 너네들은 더 올린다. 아. 그러니까 현재까지 중국은 125%로 더 올렸고요. 네. 그러나 나머지 약 70여 개국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상태로 오늘까지 넘어왔고 네. 바로 이 발언에 네. 뉴욕 증시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년 만에 최고 상승, 맞아요. 시장이 12% 폭등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공은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네. 중국이 아마 장 중에는 아닐 것 같고 아마 똑같이 어제 생각한다면 오늘 오후 한 뭐 4시에서 6시 사이에 나오게 될 텐데 네.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125를 했으니까 중국도 지금 올린다. 84거든요. 네. 125로 간다. 근데 또 한 측에서는 이게 실은 의미가 있느냐.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묘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요. 네. 특유의 방법이기도 한데 네. 실컷 때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는 125가 일단 끝이야. 아. 공은 중국 너네에게로 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온갖 다 해놓고 이제 앞으로 최종 결말은 중국한테 있는 것처럼. 중국을 봐야겠네요. 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게다가 그리고 뭐 시진핑은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공을 완전히 넘겨버렸기 때문에 오늘 과연 중국의 선택은 똑같이 125로 갈지 네. 아니면 84에서 그냥 오늘 묵묵부답할지 약간 소수설이긴 한데 네. 150으로 오히려 아예 때릴지 더? 이따가 한 오후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소식에 90일 유예 이 소식에 미국 증시가 폭등했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90일 유예 가짜 뉴스가 한 번 있었어요. 이틀 전에. 그랬더니 막 시장이 요동쳤었거든요. 예. 그러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 금융시장 자체는 좀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네. 그런 해석도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못 해먹겠다. 뭐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 네네. 또 하나가 트럼프 풋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하락은 무조건 막아줄 거야. 아. 시장은 무조건 방어해 줄 거야. 아. 주식을 좋아해라는 또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가짜뉴스를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미리? 트럼프의 큰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뉴스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네. 트럼프의 지지자입니다. 빌 에크먼이라는 네. 헤지 펀드의 유명한 사람이 본인의 SNS에서
지금 상호관세 중국 빼놓고는 90일간 유예해야 돼. 지금 나온 정책이랑 똑같은 거를 올려놨거든요. 한번 그걸- 간을 본 건가요? 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 그래놓고 네. 이제 한번 언론들이 받아서 시장을 네. 급등락시켰다가 가짜 뉴스로 판명됐지만 그게 진짜 네. 뉴스가 됐는데요. 네. 확실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매도 세력들, 시장을 누르려고 한 세력들이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켠에서는 시장은 봐주겠지라는 설. 근데 그러면 또한 또 통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자체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오늘로써 트럼프가 뭐 괴롭고 불확실성이고 진짜 미치광이 전략에다 무슨 생각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주식을 붕괴시키지는 않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줬는데 다만 모든 게 트럼프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이런 계획을 가겠지만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실은 금융시장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 환율이 1,500원 근접했단 말이에요. 네. 1,480원. 오늘은 그래도 좀 안정이 좀 찾은 모습이긴 한데 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 현재 시장 상황은 일단 상승 출발을 했는데 네.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전에 많이 저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 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쇼크에도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한 들어오기 직전에 한 4% 정도, 5% 정도의 상승이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8%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폭등이 나오고 네. 있는데 환율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환율이 역외 환율이라고 하죠. 밤사이 오늘 장 초반에는 1,440원대까지 일단 내려왔거든요. 네. 1,490원만 가려던 게. 네네네. 그런데 지금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1,450. 불안은 여전한 거고 네. 또 하나가요. 중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의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와는 상관없이 위안화를 따라가고 있어서 네. 앞서 이제 우리 중국 특파원이 네네네. 일부러 중국이 지금 위안화 절하 카드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영향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환율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환율 전쟁, 관세 전쟁, 이제 환율 전쟁이라고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거의 핵 전쟁급이다. 이 둘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글로벌리 경제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중국 특파원 말 보셨듯이 미국에서는 일단 사재기에 들어갔고 중국 사람들도 이거 분위기 너무 안 좋다. 뭐 중국에서는 아예 미국 영화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 얘기하고 중국 얘기를 해볼 네. 텐데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생필품의 거의 한 60% 이상, 70%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25%면 웬만한 미국인들이 접하게 되는 생필품 가격은 2배 이상이 오르게 되잖아요.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월마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미리 알았으니까 사재기를 좀 해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고 때문에 가격은 크게 요동치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러나 이 재고 소진 시점이 한 6월 초쯤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네. 6월 초까지 이런 국면이 이어진다면 미국인들은 특히 이 서민들이 겪게 되는 물가 상승폭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 될 것이고 네. 시진핑은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하는 말이 시간은 나의 편이다. 4년도 이번에 라스트 트럼프라고 해서 네. 더 이상 대통령도 못 하는데 네. 4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중간 선거인 1년 6개월까지만 버텨서 트럼프의 인기를 추락시키면 승리한다라는 전략으로 이제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적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에 대한 것에 어떻게 맞보복을 했냐. 관세로도 맞보복을 했고 뭐 희토류 제한도 했지만 네. 기업들의 기업 규제를 하면서 서비스 제한들, 특히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이번에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네. 그 한 축이 IT 서비스 규제가 있고 또 다른 한 축이 약간 좀 이게 지금 중국이 그렇단 말이야라고 할 텐데 영화 같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헐리우드 영화가 중국에서 연간 매출액이 한 1조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관세 폭탄 맞으면 우리가 아는 이 톰 크루즈도 트럼프 폭탄을 맞는다. 정확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네. 수입 금지 조치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동안에도 중국은 이런 미국 영화에 보면 성족이 나온다든가 네. 자유의 여신상 나온다든가 이런 거 네. 다 커트했었던 전력이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 영화는 당분간은 중국 내에 들어오진 못할 그럴 전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미중 관세 전쟁인데 우리도 지금 걱정이거든요. 방위비 분담 이슈 있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실물 경제는 미국을 따라가는데 네. 이런 하나하나 주가라든가 환율은 또 중국을 따라가고 있는 그야말로 미중 사이에 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과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죠. 중국은 어쨌든 또 하나의 따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크게 네 가지 섹터가 있는 것 같아요. 관세와 방위비. 이거는 우리가 좀 납작 좀 엎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방위비도 지금 10배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우리 컨트롤 타워가 오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유예는 됐지만 25% 아닙니까? 이걸 얼마나 줄여야 될지는 우리가 좀 부탁해야 될 부분. 다만 조선과 LNG, 가스, 특히 LNG는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는 우리의 지렛대,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개는 우리가 강점이죠. 네. 조선과 LNG 분야를 일단 레버리지를 삼아서 최대한 관세와 방위비 쪽에서 이제 해법을 좀 약간 낮추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알게 된 것이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선물 주면 잘해준다라는 게 일기 때 우리가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납작 엎드렸고 일본도 납작 엎드렸는데 이번엔 달랐던 거죠. 완전 달라요. 트럼프도 좀 바꾸나 봐요, 전술력. 그래서 네. 요즘의 전문가들은 먼저 주지 마라. 아, 최대치로. 이미 현대차도 31조 원 먼저 선물했는데 아직까지 받아온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네 가지 정도 분야에 있어서 줄 거 받을 것을 놔두되 음. 먼저 우리가 행동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최근의 제언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좀 끌면서 어떤 협상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되는 그런 시점이군요.